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미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해리스 8대3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염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뭐 미 대선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1시간 내내 쭉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오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워낙 뭐 미국 증시가 또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야간 선물이 좀 움직였고요. 거기에 딱 맞게끔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죠. 다른 데 다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안 올라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 돼줘야 될 것 같고 오늘 지면 신문에도 아주 조롱하는 글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있어서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한번 기사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지금 니케이가 이 거래 시간 또 늘린다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매력도가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이제 미국 3대 지수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HPSP 같은 거 매각 이슈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공통 분모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이 오늘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도 시장 지금 분위기 좀 네, 말씀해 오늘 주신다면?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죠.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이제 한국도 오늘 출발은 일단 양호하지만 그래도 이 미국 증시 상승폭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한국 증시 좀 답답한 흐름을 못 벗어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너무 적습니다. 네. 지금 한 1%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상승폭 보면 뭐 강보합권 정도 이제 머물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그나마 어쨌든 좀 이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 지수는요 고려연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고려연이 급등하면 좀 올라가고 네. 급락하면 좀 밑으로 꺾이면서 근데 오늘도 고려연은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그 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치만 이제 확실히 금투세가 이제 폐지 결정이 사실상 된 거잖아요. 뭐 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그런다고 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 폐지가 이제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확실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어제도 보니까 확실히 코스닥이 더 분위기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현재 보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지금 보면 펩트론 빼고는 거의 다 올랐거든요. 리노공업하고 펩트론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코스닥의 분위기는 좀 더 우호적이다. 다만 이제 금투세 폐지 발언 이후로 그날 급등하고 나서도 거래 대금이 이게 크게 늘질 지금 아직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개인 투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복귀는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의 그 특성상 이렇게 좀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과거에도 그 공매도 이 금지 결정 내리고 나서도 그 후에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오르니까 또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아마 또 대선 이후로 뭔가 좀 불확실성이 거치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분위기 좀 괜찮은 장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은 뭐 코스닥 쪽으로 오늘도 좀 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뭐 이렇게 색깔을 봐도 코스피는 대형주들 하락 종목도 꽤 있어요. 있는데 코스피는 대부분 빨간색이 좀 보인다. 다만 여전히 한국 시장은 그 답답한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2.8% 플러스로 19만 8,6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5만 7천원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LG엔솔도 1% 내외의 상승률 42만 3,500원 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오늘도 1.8% 정도 오릅니다. 고려아연은 추가적으로 더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아직 없죠? 네. 포스코 퓨처핸드 1.9%, 크래프톤이 오늘 3% 오르네요.
크램프톤 눈에 띄는 그런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 HD 현대일렉트릭도 2.5%.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굵직한 업종의 대표주들은 대부분 다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겠고, 아무래도 자동차가 관세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센티가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0.7% 정도 마이너스. 여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8%, 1%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리가켄바이오 빼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테오젠 0.6%, HLB 0.3%, 그리고 삼천당도 보합권. 눈에 띄는 건 이제 흡프스프 EST와의 소송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려주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계속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후에 3만 원부터 3만 6천 원까지 지금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뭐 JYP도 오르고요. 실리콘투도 2.1%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범 부장님, 어떻게 오늘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시장이 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뭐 많은 채널에서 다들 얘기하시겠죠. 네. 오늘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날 그날 이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그럼 한 달의 방향성이 거의 11번 중에 9번이 똑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승을 하면 그 방향성을 거의 일주일 내내 쫓아갔었던 과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떨어지면은 일단 이게 틀릴 수 있지만 역사가 무조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자국을 위해서 행동을 할 거고 그 이제 PMI 그 제조업 쪽 부분이 사실 대선이라는 이슈에서의 좀 밀어놨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 뭐 서비스업 쪽은 워낙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아마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뭐 특정 이 각 당에서 좀 메인으로 밀고 있었고 너무 이제 격차가 있는 쪽이어서야 당연히 뭐 급등락이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근데 이제 그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일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상승도 결국엔 포지션에 대한 이제 정리들 하는 거에 대한 영향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뭐 지수가 많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들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는 대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기조를 몇 달 전부터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을 했죠. 코리아 상장. 오늘 73% 오르면서 시작을 끊고 있습니다. 종토방 가니까 드립이 난무하네요. 조보아 씨 이리 좀 와봐요부터 시작해서 오케이. 여미사님도 좀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 분위기들 있을까요? 확실히 오늘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국 증시가 어쨌든 보면 이게 미국 증시에서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또 다음날 힌트가 좀 나오는 게 그 팔란티오란 기업이 상당히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이 이제 AI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AI 오늘 반도체도 좋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그 AI 챗봇 관련주들 이쪽 섹터가 확실히 좀 강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원전 또 MOU 맺었다. 기관 간 뭐 약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원전 수출할 때 같이 아마 협력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체코 원전 수주하는 거 좀 딴지 걸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데 그거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 또 어제 공시가 떴죠. 현대건설이 어제 이제 공시를 내서 불가리아 원전, 거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주 기기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EPC라 그러죠. 이런 설계 계약을 맺고 이제 공장을 이제 건설해주는 그런 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 현대건설의 불가리아 수주도 같이 맞붙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들이 일단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강했던 기업이나 우리나라 자체적인 뭔가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뭐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지금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오전보다는 좀 상승폭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 자체는 조금씩 이제 위쪽으로 잡아 나가는 분위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대부분 좀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만, 약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에 대한 좀 걱정들이 좀 큰 거는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 증권사 보고서도 있지만 현대차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 관세 부과 때리고 현대차 그 관세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면 영업이익 30%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 가정이지만 일단 그 자체가 일단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가 미국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오늘 미국의 테슬라나 GM은 급등했지만 이게 기아 현대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들은 수혜인데 현대기아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동차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가장 아쉬운 그런 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그 대선의 결과들 그리고 예측들에 대한 그런 코멘트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초반에 8대 3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디애나랑 그리고 켄터키 여기는 지금 트럼프가 가져갔습니다. 여기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버몬트는 예상대로 해리스. 여기 인디애나랑 켄터키는 지금 그 경합주는 아니어서 원래 트럼프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버몬트도 해리스가 가져갈 거는 가져가고, 플로리다도 트럼프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번에 그 바이든 할 때도 사실 트럼프가 거의 이기는 걸로 나오다가 바이든이 막판에 역전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지금 분위기 보면 그냥 바로 결정은 안 날 것 같고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거기서 걱정되는 건 불복할까봐. 이게 또 만약에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트럼프가 불복했었잖아요, 한번. 그럼 또 이게 증시에 굉장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기는 쪽이 확실히 그냥 그 표 차이를 좀 벌리면서 이기는 게 좋고, 그렇죠. 너무 박빙이면 이게 선거 결과가 이번 주에 결론이 안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시는 어쨌든 막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려면 좀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지역은 펜실베니아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근데 거기서 0.5% 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긴 이겼지만 0.5% 포인트 차면 재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는 뭐 예상도 어렵지만 아마 결과도 좀 나오는 거는 조금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펜실베니아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승기를 가진다. 그 플러스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누가 이기는지 봐야 되는데, 트럼프 해리스 조지아에서 경합할 때 출구조사로는 조지아 사람들은 경제를 가장 탑 이슈로 꼽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거, 57대 42로 해리스가 조지아에선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 장중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두 후보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뭐 원전이나 전력 설비나 뭐 이런 그런 쪽은 계속 좀 상승 가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가 좀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바이오는 둘 다 좋아요. 네. 누가 돼도 다 우호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 코스닥 보시면 확실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 기업들이 지금 둘 다 시총이 큰데 3% 5% 급등하거든요. 확실히 바이오 쪽이 그래도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게요. 일단 이쪽으로 또 더 매기가 좀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드네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3천당, 뭐 보로노이, 뭐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관 본부장님도 좀 얘기할 포인트 있을까요, 시장에서?
네, 혹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뭐 이제 리튬주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체코 원전 수주 뭐 확정됐다 그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전주가 오늘 그래서 강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런 거 이제 지분 인수 연관돼서 이제 그 이정재 씨, 뭐 그쪽이랑 이슈가 있어서 얘랑 뭐 위지익 스튜디오랑 이런 애들 시간에 좀 급등 나왔는데, 뭐 오늘은 크게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더본 코리아가 좀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강했었던 뭐 리튬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이 좀 수급을 많이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비자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그 화장품들도 일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변압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요즘에 굉장히 좀 강한데, 일단 리포트빨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수주도 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수 편입 관련된 뭐 그런 또 노이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HD 현대 엘렉트릭을 제외하고는 얘가 분위기 아마 지금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투자하실 때 사실 얘가 차트적으로도 제일 애매했고, 건설업이 여전히 좀 부진해서 좀 애매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은 그 뭐 대선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금투스 폐지가 되면서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뭐 2차 전지보다 사실 바이오가 아직은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친다면 아마 2차 전지보다는 당연히 바이오 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시브 수급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면서 이제 같이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도 고가권에서 이제 수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눌렸었거든요.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군들도 보시면 대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뭐 이슈나 이런 미래 전망치는 좋은데 수급이 없어서 단기 차익이 강하게 나오던 쪽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코스닥의 성격들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 같이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고, 뭐 실적 기대감 있고, 신장 모멘텀 있고, 지스타 모멘텀 있고, 뭐 이렇게 모멘텀이 제가 열거하는 것도 여러 개 나오는 쪽도 있잖아요. 그런 네. 애들이 아니면 고가권에 있는 애들을 다 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9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의 자료 슬슬 한번 보면서 미국 대선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사님 자료부터 네. 갈까요? 네. 여미사님 자료부터 오늘 어떤 걸 좀 알아야 될까요? 네, 뭐 안 그래도 이제 아까 팔란티어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요거랑 이제 연계해서 보면 확실히 미국은 AI를 안보 목적으로 지금 쓸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국가 안보를 위한 AI다. 요거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AI 힘을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국 견제 목적이죠. 중국이 AI 사용에 군대를 강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엔비디아 칩을 구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 고사양 칩을 구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제 미국은 이 AI를 안보 목적으로 계속 좀 활용하겠다라고 했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알렉스 카프 CEO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좀 빅테크나 이런 이제 AI 관련 CEO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AI가 그 성과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다. 뭐 네. 이건 뭐 계속 뭐 저번에 아마존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AI를 선도하는 자와 뒤처진 자로 나뉠 건데, 뭐 팔란티르는 뭐 선도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이제 추격할 때 되게 좀 이 회사 제품을 쓴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좀 해줬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위성 영상 같은 걸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 적국이나, 그러니까 적국 선박 이동, 또 CIA나 FBI랑 이제 계약 맺고 범죄자 추격하는데 그때 굉장히 좀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 제블린이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의 이 미사일인데, 네. 요게 사실은 혁혁한 이제 공을 세웠죠. 저 옆에 있는 게 이제 러시아 탱크 폭파한 거예요. 저게 이제 위성으로 다 이제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팔란티르의 역할이 좀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운 배경은 사실 정보전에서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다 미국이 있지 않았나. 아니, 인공위성으로 대놓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어딘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전쟁에 명확히 드러났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AI가 얼마나 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그냥
뭐 여러분이 안 쓰니까 AI 아이 뭐지? AI 뭐 아직도 안 쓰는데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B2C는 약하지만 B2B 또 여기는 B2G잖아요. 정부 쪽이 하는 거니까 이쪽에선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벌써 미국에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딱 보면서 좀 AI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했던 얘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제 정리해가지고 뭐 구글의 에릭 슈미트 5년 후에 세상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메타의 저커버그도 라마4 컴퓨팅 요구량이 라마3보다 10배나 많다. 머뭇거리면 늦는다. 엔비디아도 그 젠슨하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거 비싸도 써라.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가 1달러를 엔비디아 있으면 5달러 가치 임대료로 다시 돌아와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줬고, 마이클 델 이제 델 컴퓨터 CEO도 옛날에 우리 인터넷 저도 처음 나왔을 때 몇 번 써봤는데 그때 다들 의심 많았죠. 이게 세상 바꿀까? 처음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AI랑 똑같다. 그랬고 오픈 AI 기술자도 10조 달러짜리 기업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또 최근에 구글, 아마존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수익에 대한 좀 의문부는 있겠지만 우리가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전히 좀 바라볼 필요 있고, 오늘도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런 섹터들이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저도 여러 번 이제 자료 보여드렸지만 네. 결국 요즘에 아까 효성중공 얘기도 해주셨지만 미국 전력 수요는 정말 이제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됐죠. 미국 전력망이 1960년, 70년대에 대부분 건설됐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디지털 리얼리티 트러스트란 미국의 2위 데이터 센터 리츠인데 요게 예약한 거거든요. 이제 부킹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주문. 이게 갑자기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 주문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근데 결국 데이터 센터 임대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 뒤에 전력망이 다 깔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이슈고,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스화력 발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제 오래된 전력원 같긴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가스화력 발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빅테크 4인방의 자본 지출도 이게 다 AI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AI랑 반도체랑 요런 그 전력망하고 AI 소프트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냥 큰 산업으로 보시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거기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또 지난주에 아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애플이 글로벌 스타에 2조 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글로벌 스타가 어떤 회사냐면 여기 보시면 그 글로벌 스타가 여기 이제 미국의 위성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언제 1900년대 진짜요? 요때 이제 출범했던 건데, 지금 보면 스타링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긴 하죠.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타도 위성 인터넷을 이제 깔아서 서비스를 하는데, 원래 애플이 긴급 메시지 보낼 때 있잖아요. 그거 위성 통해서 보내거든요. 네네네. 그거 이제 요 글로벌 스타 거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분 투자를 벌였어요.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니까 뭐 애플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굉장히 큰 돈이죠. 2조 원이면. 근데 지분 20%.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통해서 저궤도 위성하는 것처럼 애플도 이 시장이 지금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대만도 독자적으로 위성 통신망 구축. 이게 그러면 결국 대만이라는 나라가 여기다 위성 인터넷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 견제 목적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그 스타링크가 여기 들어가기 좀 어렵나 봐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랑 중국과의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대만에 공급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링크 쓰기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일론 머스크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관점에서 아마 대만에 이걸 공급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한 소리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걸 좀 의식해서 아마 대만도 공급받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원앱이나 이 유텔셋이나 뭐 이 유텔셋 원앱 여기 이제 영국 기업인데 아마 이런 쪽을 통해서 아마 좀 구축을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IT가 다 이제 안보랑 국방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적에도 이성이 되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 좋긴 하죠. 더 적극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좀 상황이 바뀔 건 없다. 그걸 좀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먼저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공시 보고 어제도 제가 KT 공시 보면서 좀 느낀 게 이게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밸류업 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슨 밸류업이냐 이게 좀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고려아연의 그 충격적인 유증도 사실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직은 있지만 이렇게 주주환원 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네오팜이 얼마 전에 공시를 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의 40에서 50%. 40에서 50%면 거의 미국 수준이에요. 주주환원이. 그러니까 엄청난 주주환원인데 이거를 앞으로 3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 회사가 연간 250억 벌거든요. 그럼 40% 주주환원하면 100억 정도 주는 거예요. 연간. 100억인데 지금 시총은 1,100억대인데 무상증자 지금 하는 기간이라서 감안해서 2배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2,200억이죠. 그래서 시총 대비 4.5% 정도의 주주 환원을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어제 나왔던 건데 KT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고 4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가 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총이 10조니까 그러면 1조면 10%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를 4로 나눠 보시면 연간 2.5%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간 2.5%씩 자사주 소각에다 제 현재 배당 연배당 수익률을 합쳐 보시면 4.6 나오거든요. 그럼 7.1 정도가 주주들한테 그냥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한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저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 우리 메리츠 금융주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주가가.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해주는 기업들이 이걸 연속적으로 해주는 게 대접받으면 기업들도 다 따라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띠 머리에 두르고 KT 사기 뭐 운동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주는 열심히 기업이 하는 있다면. 애들 진짜 응원하고 띄워줘야 돼. 예. 그래야지 이게 아 주가가 이렇게 가는구나 예. 이런 게. 근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우리 보면은 이제 못한 기업들은 막 신문에 대문짝만 아, 잘 맞아요, 나오는데 잘한 기업들은 사실 좀 감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윈스라는 회사는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이 회사가 보안 회사예요. 보안 그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거 디도스 공격 같은 거 차단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꾸준히 돈은 버는 회사인데 사실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갑자기 자사주 소각을 하겠대요. 이제 자사주 소각 방식이 기존의 장중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를 16,000원, 그때 주가 12,000원이었거든요. 이미 주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업 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 목적. 예. 이렇게 명확하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옛날에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난다면 네. 증시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진짜 열심히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들 잘 띄워줘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했더니 아워티님께서 민준아 네가 먼저 5천 박아라. 아니 왜 이렇게 대단적이야. 잘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네가 먼저 5천 박아라는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에는 주성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취소하고 또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거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도 하고 괜찮았는데 주가가 막 좀 지지부진했었죠. 왔다리 갔다리. 자,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조금 약하고 코스피가 0.1% 상승, 코스닥이 0.98% 상승으로 금투세와 불확실성 해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19대, 해리스가 19대 3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게 버지니아는 사실은 원래 이제 해리스가 가져가는 거였는데 아까 트럼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으로 민주당 표로 치는데도 트럼프가 요거를 아까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삐까삐까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긴 한데 조지아 이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레드웨이브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19대 3,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와야 되는 데서도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고, 지금 그리고 상원에서도 39대 28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고, 하우스에서도, 하원에서도 20대 4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초반이고 며칠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초반 분위기는 이렇게 되면은 레드웨이브로 쫙 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실히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더 밀려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걸 좀 반영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될수록, 트럼프는 그래도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확실히 우리가 좀 우리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트럼프한테 어필하면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딜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투자만 많이 하면 돼요. 투자만. 투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잘 주고 잘 받으면 돼요. 네.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초기에 외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이미 미국과 좀 FTA 체결 국가거든요. 네. 되게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FTA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미 그 국가 간의 계약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받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결국 정부가 할 일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 피해 안 가게 잘 좀 초기에 협상을 되게 잘해야 되는 좀 숙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버지니아 다시 트럼프가 역전했네요. 와,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도 지금 저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은 펜실베니아는 볼 것도 없고,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줄 건 주고 가져갈 건 가져오고 좀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하고,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초기 외교할 때 요거를 꼭 가져가서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반도체, 기억 이 미음. 기임을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발음한 요 한글 모양, 요거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특색 있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기억 이 미음 기임. 근데 이거 진짜 디자인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되게- 힙해요. 그래서 이 그러게요. 충남 대천 출신의 대표님인데, 가족이 원래 김 관련 사업에 종사를 하신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젊으니까 예. 세계화 시켜서 트렌디하게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보겠다. 김을 세상에 알려보겠다. 이런 노력에 요 패키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 한 달 세트 패키지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기억 이 미음 한 달 세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요 지금 이 돌김 있죠. 도시락김. 요거를 24팩 드려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게 24팩을 드리고, 김 자반. 여러분, 세계화를 시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이렇게 김자반이 이렇게 팩으로 나와서 여행 갈 때, 그리고 출장 가실 때 김자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것만 까가지고. 이렇게 쓱 뜯어가지고, 이거 손으로 뜯겨요. 이렇게 쓱 뜯어가지고 요 김자반 솔솔솔솔솔 이렇게 뿌리면 돼요. 해외 갈 때. 진짜 편하네요. 좋죠. 진짜 좋죠. 그래서 김자반 요거 있고요. 그리고 맥주 먹을 때 이렇게 김으로 먹을 수 있는 힙하게 칩스 과자 5개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김자반 15개, 과자 6개, 돌김 24개, 이렇게 해서 한 달 세트를 이만한 박스로 드려요. 이게 얼마게요? 얼마예요? 29,900원. 그렇게 싸요? 싸죠?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고 해리스고 다 들어와. 이걸로 그냥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납니다. 검은 반도체. 외국인들이 이것도 환장하거든요. 군침 이거 줄줄 흘립니다. 정부에서 갖고 가야 되겠네요. 네, 해외 가실 때 무조건 챙겨 가셔서 네네네. 외국인 친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 드리니까요. 김의 세계화, 한국의 세계화, 우리 외교의 성공 원하시면 기억 이 미음 이걸로 여러분이 먼저 국위 선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만 먹어볼까요? 네,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뿌려서 드려볼게요. 보노님이 요거 잘 드시니까. 이거 봐봐, 김 얘기하니까 바로 지금 채팅창에 홀리 크라이스트 하면서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도배하고 있잖아. 보이죠? 십자가 지금 도배된 거. 저 사람 지금 먹은 거야, 김.
김 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내보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김자반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외 가면은 이거 라면에도 그렇고 김 이거 되게 근데 김자반이 이렇게 스틱형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뿌려서 보노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지금 오늘 장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잡아주세요. 왜냐면 오늘 장 어차피 미국 대선 봐야 되고 막 급격하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노님 좀 잡아주세요. 예. 진짜 형 솔직하게 얘기해줘. 맛없으면 맛없다고 했대. 진짜. 우리는 거짓말로 안 하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죠? 되게 자반 드셔보시는 분들 근데 이거 뭐 저는 김 받으니까 이게 자반이 원래 딱 드시면 되게 좀 짠 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좀 담백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좀 어린 친구들도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먹고 나면 피니쉬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술이나 이런 거 먹으면 피니쉬 얘기를 하는데 그 김의 그 고소한 그 향? 그게 조금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입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좀 그럴 수 있지만 또 이런 또 이제 소식하시면서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드시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틱형으로 나온 거라서 아침에 좀 바쁘신 분들은 그냥 아침 내가 챙겨 먹기 어렵다. 아침에는 뭔가를 먹고 싶다. 근데 좀 짭짤한 거 먹고 싶다. 이 스틱형으로 그냥 아침에 여기 갑자기 먹방이네. 아침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 칩스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맥주 안주예요. 과자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니언 맛입니다. 요건 여미사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자예요? 과자입니다. 김과자. 김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김과자. 김이 과자. 김으로. 어니언 맛으로. 맛있죠? 저 더 줘요. 자반 나왔어요? 김 맛도 섞여 있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그 맛 비슷한데 제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 진짜 제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진짜 맥주 안주로는 딱이겠네. 네. 그리고 뭔가 상대방한테 인간미를 보여주고 싶다. 좀 허술해 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거 김 이에 살짝 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은 인간미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끝. 고정 댓글 김 국위선양합시다. 여러분 김의 세계와. 자 광고 끝.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국채 좀 봐달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year treasury 본드 한번 보면은 여길 보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어느 쪽으로 그죠. 달러랑 이제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4.337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그럼 트럼프에 일단 시장 네. 베팅하고 있는 게 맞네요. 트럼프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 4.24, 4.25에서 지금 4.33까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레드웨이브 쪽으로 많이 좀 23대 3입니다. 23대 3.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금리 오르면 어쨌든 이게 증시 상승이 막혀버리거든요. 조금. 코스닥도 지금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가 되는 게 일단 부담은 맞아요. 해리스보다는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아까 코스닥도 상당히 좀 그 1% 가까이 좀 올랐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좀 줄이는 것도 아마 말씀하신 그 레드와이브 좀 우려 때문 아닌가? 그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0.1%, 0.8% 계속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노님 헤드라인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신문 번호 뭘 볼까요?
네, 뭐 지금 채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폐지 금투세 폐지가 눈앞에 왔다. 그래서 이제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미들인데 이 하이드라인만 보면 좀 그런데 개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국채 좀 사볼까? 이렇게 해서 국채 투자 비중이 30%를 회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시점이면은 채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수익률 자체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기대감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수익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관심도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장외 채권으로 한 5%대 이상을 좀 노려보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뭐 캐시플로우도 되고, 좀 증시 불안감에서 한 발자국 또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건데, 원전이 항상 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초를 쳤잖아요. 근데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좀 합의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실 요번에도 체코 원전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생겼던 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막 노이즈를 걸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출 동맹이 만들어지면 물론 우리나라가 좀 억울하게 떼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원전에 대한 향후 기대감들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모멘텀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건 또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어제도 약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게 뒤에 나오는 그 이슈와 좀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배당주가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은행주들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밸류업 기대감도 없고, 제가 앞에서 지면신문 또 일부 보시면은 우리나라만 안 들어온다, 다른 데는 다 산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당연히 사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뭐 상법 개정도 잘 안 되고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조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고려아연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 정상적인 그런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잖아요. 게다가 뭐 항상 좀 뭐 얘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배당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투심에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주들이 최근에 조금 주춤한데, 이게 중국에서 증설 소식이 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특히나 뭐 LNG선 고대형 이런 LNG선에서 한번 카타르한테 수주가 다 뺏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도크가 좀 차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쫓아오면 경쟁력 부분이 좀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중국 기업에서 1등과 2등 기업이 또 합치는 부분들에서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조금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는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제 회사 기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산화물이라든지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그 과정이 조금은 순탄치 않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운용 기간을 잘 설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독 증설 소식에 도크. 커피 쏟았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는 23대 3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미사님도 자료 더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그럼 넘어가는 거 보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막혀서 거래가 안 되긴 하지만, 미국장에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지금 마이너스 1%대로 끝난 게 요게 지금 플러스 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완전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죠. 뭐 이제 뭐 비트코인 선물인데 비토 뭐 이런 종목도 급등 나오고 있고, 코인 가격 자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도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진짜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마이크 죄송합니다. 네. 여미사님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커피를 쏟아서 뭐 살짝 저도 좀 이제 닦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자료 이제 한두 개 가져와 봤는데,
그 미국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 그러죠. 세계 최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빼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부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부품도 들어가서 만들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중국산을 빼버리겠다. 그래서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세계적인 식각 장비 회사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배제하는 이제 결정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결국 이 또 만약에 이제 어떤 부품사가 중국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뭐 주주라든가 이런 게 중국인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제 아예 공급망 자체에서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반도체가 됐건 뭐 배터리가 됐건 최근에 뭐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핵심적인 산업에서는 중국 공급망을 계속 빼버리겠다. 단계적으로 이런 이제 결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규제를 받으면 누군가 공백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가격이 싸요. 그래서 쓰긴 하는데 원가 부담이 있지만 뭐 규제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또 여기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부품사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사에 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야, 너네 회사는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수혜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럼 회사에서 답변을 해주겠죠. 네, 아 우리는 중국과 상관없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이제 중국산 안 쓰겠다는 건 굉장히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을 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아까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오늘 좀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원전, 한미 원전 수출 요거 이제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이 좀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 서로 이제 일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아마 좀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주를 지금 이번에 체코 수주를 어쨌든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따낸 건 되게 네. 좋은 일인데 이 뒤에서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면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걸고 넘어질 거예요. 딸 때마다 야 그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체코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매듭을 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유럽의 원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프랑스랑 이제 우리랑 경쟁해. 미국은 사실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도 이번에 최고 단점이 너무 비싸요. 건설 이거 하는 그 단가 자체도 비싸고 네. 기간도 기간도 오래 걸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410억인데 이 중에 앞으로 건설 계획을 할 게 344기나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차지할 게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원전 건설에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풀려야 이제 우리가 수주받는데 이제 뭔가 걸림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MOU 맺은 거는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법적 분쟁 중이지만 이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정부 간의 실마리가 좀 나온 단초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게 풀린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원전 이슈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지만 미국은 원전 건설보다는 아마 미국도 많이 짓겠지만 미국에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러 들어가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의 수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거 대선 지나고 나서 물론 당연히 뚜껑 열어봐야 네. 되지만 그냥 지금 뭐 요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자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11월에 우리나라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나타난다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뭐 바꿀 수 없는 거. 그 대장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력, 바이오 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강할 것 같고요. 전력, 바이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실 뭐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시기열만 넓혀 보면은 전 조선도 괜찮다고 봐요. 조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봐도 뭐 크게 무너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쪽은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랑 바이오 요 두 개는 뭐 안전지대이지 않을까. 안전지대다. 네, 에너지 인프라랑 바이오는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푸시를 계속 하는 거니까. 특히나 뭐 전력 부분은 제가 정말 요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드리긴 했지만 요거는 웨이브 자체가 요번에 확실히 달라요. 게다가 AI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이 6년인데 이제 올해 지나가면 3년차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한참 남았는데 이게 노후 변압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좀 한 60-70%다 갈아야 되고 그것만 해도 몇 년치가 가요. 엄청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전력 어마어마하게 멈춰놨던 그런 효율성 안 좋은 원전까지 가동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변압기랑 뭐 변전, 송전, 뭐 전선 이런 쪽은 전선 좀 후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마어마하고 유럽 쪽에서도 효성중공업이 왜 수주 1조 넘겼겠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미사님은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일단 내년에 매출 성장이 많이 나올 게 아마 주도주가 되겠죠. 올해 이제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뭐가 될까 물론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역시 제약바이오 쪽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도 뭐 신약 개발 기업들도 있겠지만 요새 이제 나오는 게 CDMO 쪽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또 미국의 중국 규제가 거길 또 겨냥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CDMO 회사들 좀 꾸준히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에 어쨌든 이제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누가 되건 상관없이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죠. 뭐 아까 말씀하신 조선도 거기서 파생이 될 수 있고 네. 변압기도 당연히 파생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당연히 되고요. 뭐 천연가스 발전소 여기 섹터들이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또 ESS 예. 거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미국은 중국 이제 ESS 관세부가 들어가거든요. 중국산이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중국 거 배터리도 많이 쓰고 ESS 많이 수입해서 쓰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은 관세를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심하겠죠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걸 쓸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망감 안 불려서 ESS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매출 성장이 나올 만한 것들 중에 좀 명확한 건 뭐 바이오하고 그 두 가지가 좀 명확해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그 큰 업종은 아니지만 화장품도 요새 보면 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미국 아마존에서 계속 1등이에요. 한국 화장품들이 여전히 인기 있고 이게 단순 유행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화장품 ODM도 특히 이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화장품 ODM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 ODM도 많이 있지만 그 기업들은 또 너무 또 중국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좀 적고 미국 쪽에 좀 비중이 좀 높은 그런 ODM들은 내년에도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이 트렌드는 저는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뭐 한번 그런 것들도 주목해 보시면 또 좋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반도체가 좀 안 좋잖아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에선 그래도 반도체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에서 우리가 1등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HPSP 세계 1위잖아요. 크프스프. 그 이번에 예스티랑 소송도 있었지만 일단 이긴 걸로 나왔는데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1등이 우리 한국에도 존재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내년에 계속 좀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기술력을 가진 유일무이한 좀가 뭔가 해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버거스테이지님께서 좀 먹지 마요. 계속 쩝쩝거리네라고 말씀하셨고 딱지님이 겁나 부스럭거리네 말씀하신 게 근데 정말 죄송한 게 계속 손이 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보노님이 아까 요거 한 입 먹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가져와서 다 먹었어요. 보여요? 제가 보노님 아까 신문 볼 때 가져와서 김자만 뿌려서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맛있고 요거 24개 김자반 15개 그리고 칩스 6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에 거의 600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요거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루에 1,000원 요 정도 꼴이니까 한 달 패키지로 굉장히 물가 안정 패키지로 저희가 가져온 거니까 요거를 잘 살펴서 드셔보시면 맛없으면 저한테 DM 보내세요. 인스타로.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저 뭐 여기에 관계는 없고 제가 뭐 받는 건 없지만 맛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진짜 레알로.
자,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시장은 약간씩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46% 플러스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힘은 조금 빠지면서 있는데 니케이가 0.94% 계속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중국 증시 따라서 조금 올라가줬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 대선은 계속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리스가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4.334로 조금 아까보다는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미 대선 계속 며칠 뒤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는 압도적이었는데 또 이게 슬슬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배를 채웠으면 머리도 광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하면서도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파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자, 배를 채웠으니까 머리를 채우러 한번 요거 들어보시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나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까요?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행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잘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패권 경쟁의 판세를 읽는 최고의 국제 정세 전문가 최준영, 그리고 그거를 다 커버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싶어서 한번 모셔야겠다 싶었는데. 최준영 박사가 감탄을 금치 못했던 제야의 고수,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신은철. 이 두 전문가가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거침없는 글로벌 인사이트를 위즈덤 칼리지 시즌2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최대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유찰스 형님께서 민준아 광미세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정도면 광미세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덤 칼리지 좋은 내용으로 좋은 컨텐츠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또 독점적인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꼭 슈퍼 얼리버드 혜택을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교보문고에서 이북 그 전자책 요거 1년치 얻을 수 있고요. 3% 멤버십도 3개월치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생각하면 받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 따져보시면 사실상 공짜입니다. 사실상 공짜.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박아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9시 57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 어디서 사요?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더보기란 들어가시면 김 팔아요. 충남 보령의 자랑스러운 검은 반도체 돌김.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우리 매니저님도 이거를 잘 팔고 싶었나 봐요. 어제 나한테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맛있는 특별한 돌김이래. 그래서 12월에서 딱 1월만 딱 수확할 수 있는 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초인데 그럼 이게 언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말만 그런 거라고 일단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언제 수확을 하든 맛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돌김이고 굉장히 맛있고 짭조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삿포로 핫딜 커머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